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편인 것 같죠? 그래도 뭐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굉장히 깊어져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에서는 이데일리 TV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우리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많은 분들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 좀 주가 되겠죠. 그래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신다면 또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담 전화 들어오고 있을 텐데 그 상담 받기 전에 역시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시장 생각보다는 견조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일단 빠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0.5% 그리고 코스닥은 1.05% 정도 밀려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장 초반 시작했을 때보다는 양봉으로 좀 올라오면서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 캔들은 빨갛다라는 점이 한 개 또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은 결국 꼬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자꾸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 단기적으로 좀 샀다가 또 팔았다가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좀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개인들 매수세가 좀 거세게 나오면서 좀 상승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왕창 넣어가지고 현물에서 매수 살짝 도와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좀 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단기적인 흐름 말고는 체크할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가 기관들의 수급은요, 딱 이 글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인가 들어오지 않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급 보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수는 사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차트상으로 딱 봤을 때 저점이 2600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쪽은 2770포인트가 될 텐데요. 여기가 지금 추세가 쭉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냐면 살짝 꺾여 내려가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고 있죠. 그래서 약간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쑥 약간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길이 결국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간다는 것은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난 금요일이 장이 올라올 정도의 뭔가 호재가 있었던 장세였습니까? 라고 했을 땐 또 그것조차도 아니었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에 올라왔던 이유는요,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용만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상승인 거죠.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성장이 멈췄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좋은 거냐?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 둔화까지 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럼 안 좋은 거잖아 라고 이때까지 이야기해 왔는데 이번에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왜 그랬는가? 야,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던 거예요. 사실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FOMC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FOMC에서 결국은 이 0.5% 빅스텝 안 할 것인가라고 하면요.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까지 침체가 된다고 하면요.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 둔화를 무릅쓰고 살짝은 공격적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 자체가 웃긴 내용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도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존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다가 금요일 폭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저렇게 됐던 이유도 반등 나갈 이유가 아니었는데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거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버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땐 전 역시나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세와 신규 매수세가 너무 거세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적적하게 흘러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많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주 평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온하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지루하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잡주들만 살짝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을 뿐 사실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를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2600포인트 위 그리고 2770포인트 아래쪽에 있는 요 박스권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갔을 때 뭔가 변화가 생긴 거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지루하더라도 다 같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좀 그래도 내 종목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조금 가능하다, 비중을 좀 늘려도 좋다라고 생각되는 업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화장품 업종 이미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역시나 화장품 업종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식음료 파트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잡주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다라고 할 만한 식음료 파트들은 제대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전 세계적으로 35개국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뭐 식품이라든가 그런 식량들을 수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량난 이런 쪽으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식량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수급을 눈을 좀 이렇게 돌리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밥 먹고 사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최대한 밥 먹고 사는데 돈을 아끼려고 하겠죠. 그 말은 뭐냐면 배달을 시켜 먹거나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쇼핑을 해서 직접 해 먹어야 되겠다라는 주의 쪽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그 해 먹기가 쉽나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품들을 좀 많이 사 먹겠죠. 그러니까 레토르트 음식이라던가 결국은 편의점 음식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사회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인식들이 매출로 다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이마트라든지 또는 뭐 우리 알고 있는 편의점 관련주 BGF라든가 또 GS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관련주 쪽은요 지금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들고 지금 제 옆에 나와주고 있는 이런 식음료 관련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매출이 충분히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기업들의 매출이 폭발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건데요. 다른 기업들이 매우 힘들어지니까 얘들이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 착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안 좋은 상황인가 했을 때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아갈 수 있는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잠깐만 멘토님 아까 전에는 개인들이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 너무 많이 한다고 하지 마라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상한 잡주를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판별을 하고 어떤 종목은 사도 되고 어떤 종목은 사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추가 매수를 삼성전자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점 깼을 때 손절을 했어야지 그걸 갖고 있으면서 추가 매수까지 고민하고 더 사야 된다? 누가 그걸 지금 더 사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고점에 사서 물린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뭐 LG화학 등등등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아래쪽에 있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기업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깊어지니까 또 상담을 받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002710이에요, 남바가. 002710. 그러면 네. TCC 스틸이네요. 네, 맞아요. 14,0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요. 14,000원에 10%요? 네. 아니, 또 위에서 샀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점에 사셨죠? 아유, 선수라 그러죠, 뭘. 이거는 네. 저보고 사라고 해도 힘들어요. 네.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이런 거 산 거 자체가 와우. 예, 이거는 뭐 와. 그냥 불나방 하셨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금이나 올라가 싶어가지고요. 불나방이라고 진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비유하지 말고 진짜 불나방을 생각 한번 해봅시다. 모닥불이 앞에 막 이렇게 타오르고 있어요. 네. 거기에 불나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불 다 타버리죠. 맞아요. 지금 계좌가 타버려야 돼요. 네,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고 네. 들어갔는데 빨리 깨닫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날개 끝에만 빨리 살짝 이렇게 뭐 다치거나 네. 조금만 다치고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불나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 때 그냥 뭐 놀리는 거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불나방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많이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화끈하게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들어가 계신 것도 아니고 많이 물려 있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사실은 네. 지금 조금만 다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불나방이 불 근처까지 갔는데 계속 네. 이거 내가 지금 원근까지 갈 수 있을까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제가 옆에서 네. 계속 나오세요 그냥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원금이 복구될까요, 아닐까요를 고민할 자리가 아니라 시청자님께서 네. 기준을 정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뭐가 안 되면 나오겠다라는 그런 기준선이 필요해요. 이런 걸 우리가 기준이라고 네. 부르고 손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네. 차트로 봤을 때 얘는 12,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네. 그렇고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12,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조금 크게 밀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정확하게는 11,800원 자리 같거든요. 네. 11,800원이 네. 무너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손들하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날개 끝에만 조금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완전히 성악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잘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잘못 그래서 들었어요, 제가요. 11,800원 자리에서 손들하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여기가 네. 지지가 된다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아직까지 뭐 급등을 했네. TCC 스틸용, 뭐 철강 이런 쪽으로도 뭐 수혜가 가네 마네 이런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여나 한 번 더 튀어 올라와주면 본전이라든지 또는 13,500원 이상에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매도하고 빨리 나오셔가지고 다시는 차트가 이렇게 솟구친 종목은 사지 마세요. 이건 사가지고 수익 안 나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런 건 절대로 네. 수익이 안 납니다. 절대로요. 네. 네. 아이고,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랑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DI요. BI요? DI. 네. DI요? D. B, I. I. BI요? DI. TI요? D, A, B, C, D 할 때 DI. DI 맞죠? DI. 네네. 네, DI.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9,500원에 한 10% 정도 됩니다.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아예? 들었는데 똑같아요. 그냥 네, 그 상- 똑같아요. 계산이.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아유,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상담 들었을 때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주식 상담 방송을 보시면은 그걸 느껴야 돼요. 타산지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예. 반면 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사람의 그 반대면을 보고 나의 교사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서 배울 게 있나 없나 했을 때 저런 점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배우는 게 반면교사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리고 네. 타산지석 뭐죠? 남의 산을 갖고 와가지고 돌을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나한테 세워놓은 좀 거. 좋게 하는 거 그죠? 네, 그런 거 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 방송을 보면서 상담 방송을 볼 때는요, 잘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잖아요, 그죠? 네. 그럼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가 나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네.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DI와 같은 이런 상담도요, 지금 시청자님은 이렇게 사가지고 떳떳하게 전화하셨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분들은 반면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이런 거 왜 샀지라고 되는 거예요. 주식을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가 있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군요. 올라가면 예.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고 차트잖아요. 잘 보세요. 아유. 지금까지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가격을 쭉 네. 잘 보면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가고 그냥 쭉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려갈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내려갈 가능성이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주식의 기본이에요. 네. 근데 올라갔을 때는 좋다는 소리밖에 없고요. 내려갔을 네. 때는 안 좋다는 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네. 왜? 그냥 그런 뉴스만 믿고 그냥 그런 언론의 이야기들과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자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기본적이게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네. 만드는 거에 현혹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DI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고가에 사버리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여기 사면 수익이 안 난다는 것도 모르고 사버리는 거죠. 좋다고 하니까 그죠? 네. 이거는 그냥 홈쇼핑에서 TV에서 좋다고 하니까 아무거나 주문 넣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TV에서 좋다고 해서 홈쇼핑에 좋다고 해서 물건을 다 사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가려서 사오게 되고 내한테 필요한 걸 사게 되고 내가 정말 유용하게 네. 쓸 수 있는 걸 사잖아요. 이거는 지금 네. 수익 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이 네. 이렇게 한번 튀어 올라와줬을 때가 뭐 할 자리였어요? 파는 자리였네요. 맞습니다. 날개만 조금 다치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8,700원 손절 라인 드릴 거고요. 위쪽으로 네. 튀어 오르게 되면 9,500원대에서 매도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만 네. 기억하시면 되는 게 고점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횡보하게 되면은 좋은 경우 별로 네. 없어요.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8,700원 밀리면서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서울 바이오시스 16,000원에 비중 20%요. 16,000원의 비중 20%요. 네, 예. 일단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종목 비중을 16,000원에 20%가 들어갔으면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신 거예요? 네, 예, 예. 아, 있으세요? 네, 예.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주주가 누군지는 알고 계세요? 네. 서울 반도체 그죠? 네, 예. 네, 서울 반도체가 대주주고 회사가 LED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전에 네. TV에서 나와가지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LED 산업은 제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삼성도 네. 지금 QLED 콘단심지 콘던답시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런 LED 산업 쪽으로 지금은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도 저는 접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ED 산업을 하고 있고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종목이 코로나 때 LED를 가지고 코로나 균을 박멸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튀어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횡보를 하는 경우가 생겨버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수한 것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러고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은 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거래량 네. 없이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누가 사준다는 말입니까? 안 사준다는 말입니까? 안 사준다. 그렇죠. 사준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예, 올라가겠죠. 올라가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내가 야 이거는 8,000원 이하에서 내가 무조건 살래라고 하면 8,000원 이하로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워렌 버핏과 같은 분이 8,000원 이하에 다 사겠다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8,000원이 무조건 바닥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거래도 없이 밑으로 밀리고 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파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고 사는 사람들이 더 싸게 더 싸게 더 싸게 더 싸게 그냥 기다려버리고 안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바닥을 잡는 그 순간을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자꾸 기다렸더니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가기만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예.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이 개념은요. 이 기업이 뭐 하고 있는가? 이 기업이 돈을 버는가? 벌지 않는가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주식은 누가 사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내가 네, 샀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재무제표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방어되기 시작하면 매집이라는 게 되는 거고 매집을 하고 나면 독점이 되는 거고 독점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주식의 가장 근본 원리예요.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누가 사주거나 바닥을 잡고 있는 기업인가요? 아닌가요? 네,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추가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하면 안 될까요? 예. 아니 아무도 안 사주는데 왜 추가 매수를 하냐고요. 네.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걸 왜 내가 혼자 삽니까? 내가 많이 물렸다고 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세요? 어려우시죠? 아, 예, 이해됩니다. 예,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어려운 용어 싹 다 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 주가가 자리 잡을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이거 지금 팔아야 될 돈이거나 필요한 돈이 아니고서는 그냥 냅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자리를 잡게 된다면 어딜까 했을 때 전 7,500원대라고 보여지거든요. 7,500원대가 오면 얘는 이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7,500원이 이 기업은요 굉장히 싼 기업이 되는 거고 저기서는 사볼 만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세력들이라든지 큰 손들이 좀 매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네. 저기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튀어 오를 때 힘은 굉장히 있는 기업이에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15,000원까지만 올라가도 100%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16,000원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매수가를 낮춰서 들고 있는 게 그 상승세에서 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네. 자리를 잡을 때 추가 매수를 하라는 거고 제가 추가 매수는 제발 좀 참으세요. 머릿속에 좀 지워버리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워버릴게요. 예, 추가 매수는 앞으로요 그냥 평생 할 일이 없다 생각하고 하시는 게 맞아요. 정말로 나는 평생 네. 추가 매수 할 일 없어 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현진이가 추가 매수 지금 하면 좋습니다 하면은 할 일이 없는데 좀 해볼까 이렇게 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추가하면 좀 참으세요. 이해됐습니다. 제발 좀 다 좀 참으세요. 왜 그렇게 못 참아서 안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 바닥 안 잡았다. 7,500원대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려버리는 것이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사주 동어 2,100원에 10%요. 2,100원에 10%면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좀 좀 됐죠. 네, 좀 된 게 뭐 5년, 6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죠. 네, 그러니까 최근이잖아요. 그죠? 네. 네, 이거 매도하세요. 아, 네. 이거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3,000원대, 4,000원대까지 갈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그냥 매도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죠? 네, 지금 시청자님 이거 매매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한 100m, 200m를 잘 온 거예요. 술 만취 네. 상태에서 운전을 막 200m, 3m 와가지고 거기서 잠깐 창문 내려가지고 야, 나 여기까지 운전 잘하고 왔는데 어떡할까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상태라면 뭐 400m, 500m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주했으니까 일단 내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냐면 이런 자리는요 단타성이 깊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단타 자리라고 했을 때는요 단타는 손절이 생명이고요. 그리고 호가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스스로 매매할 줄 알아야 해요. 근데 지난주에 사놓고 전화할 정도면 실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 단타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전화할 시간에도 이거를 보고 분석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지금 실력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3, 4천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갈지가 변화무쌍한 자리예요. 정말 수백 가지의 변화도가 생길 거예요. 경우의 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걸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시간도 없는데. 없죠. 예. 그러니까요. 그럼 그 100가지 뭐 수백 가지가 되는 경우의 수를 누가 대응할 줄 알고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시청자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거를 제가 무슨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고 무슨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을 실력 안 되시면 빨리 나가세요 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달에 수익이 좀 났다가 수익 챙기지도 못하고 손실 나서 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수익이 좀 있을 때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주고 있을 때 저는 매도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이 본전 2,090원 자리가 될 텐데요. 2,090원 자리에서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고 튀어오르면은 2,600원 이상에서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수익을 주든 안 주든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시고 이거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매매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솔 로지스틱스 네. 4,590원에 5%에 4,590원에 5%. 이것도 사실은 매도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착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기업을 사면 수익이 난다는 정말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잡으면 물려서 고생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잡으면 수익이 날 거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문제점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정말로 티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한솔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했다면 제가 잘했습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건데요. 위로 올라온 자리에서는요 그 어떤 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온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겠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면은 정말 박살나 버리거든요. 비중만 위에서 커져가지고 시간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1년을 기다리더라도 같은 2년을 기다리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2년을 기다리면 그냥 정말로 2,000원, 2,100원 막 1,5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그런 아주 머나먼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정말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실적이 좋고 회사가 좋고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친다면 실적 좋고 회사가 좋으니까 더 간다라고 할 거였으면 삼성전자 지금 2천만 원대 뚫고 올라갔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환상을 깨세요. 이런 기업들 사면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을 사면 내가 수익이 나겠지라는 환상을 깨버려야 돼요.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여기선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면 안 된다.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4,200원대, 4,250원대 여기를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고 정리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등 근데 나오면 그냥 본전 언저리에서 팔아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팔고 4,250원보다 더 내려가면 다시 매수해도 될까요? 복수 심리가 들어요? 아니요. 이 종목에 뭐 한이 있으세요? 그건 네, 아니고. 그거 아니면 다른 종목 제보가 많잖아요. 이 종목은 충분히 빠질 때까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종목이 충분히 빠져야 살 만한 건데 뭐 조금 찔끔 떨어졌다고 자꾸 사니까 자꾸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보질 마세요. 좀 이런 종목은. 네, 한참 감사합니다. 박살날 때까지요. 아시겠죠? 그 네.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이 이거 사면 절대 안 된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면 그때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투자입니다. 제발 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상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지금 뭐 키키님께서 네오 이뮨텍을 7,880원에 10%를 샀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종목은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보시면은 매수가가 워낙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 좋다 이야기한 건데 매수가가 상당히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기미는 있어요. 근데 재료를 보시면은 재물을 딱 보시면은 적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대주주는 어떤 기업인가? 제넥신인데 제넥신도 보면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회사인 어머니도 돈을 못 벌고 아들도 돈을 못 버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 무슨 어떤 부경화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변동만 조금 있을 뿐이지 폭발적인 상승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신약 관련해가지고 정말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맞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말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오면 정말 로또처럼 급등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면 저도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반등 시 8,000원 이상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매도하라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본인의 촉이 좀 좋다. 나 이번에 좀 꿈을 좀 좋은 거 꾼 것 같아. 대박 터질 것 같아. 이러면 그냥 들고 가시는 수밖에 없는 그냥 복불복인 자리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가 아니죠. 다음 유튜브 채팅 상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이브를 30만 원대에 40%를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는 상장할 때부터 고가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BTS 정말 대단한 기업이긴 하고 좋은데 사실 이 기업이 위쪽으로 이렇게 상장될 때부터 너무나 비싼 종목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BTS 말고는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아티스트들이 별로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BTS 효과만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까지나 뭐 지금 엔터사들을 다 합쳐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열기가 쉽사리 꺼지지 않고 이렇게 3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시청자님처럼 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내려가려고 하는 자리고요. 저점은 이미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회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그렇게까지 매력있다,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자리까지 돼버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BTS 부분도 이제 신곡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효과가 좀 누려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애매합니다. 기껏해야 현상 유지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은 매우 비싸다. 그래서 일단 23만 원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손절보다는 일단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밀렸다가도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좋고 만약 바로 반등 나오면 28만 원대 만약에 밀렸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26만 원대 손절을 좀 잡고 손절 대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비중이 워낙 많으시니까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으로 반등 나오면 바로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강연회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강연회 일정을 보고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드리는 조언으로 훌륭한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오프라인 강연이 있죠. 오랜만에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저를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많은 분들 또 오셔서 또 이제 엔드 코로나 때가 다 되어 가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논의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카카오 게임즈 25%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78,000원. 네.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비싸게 사셔가지고. 네, 어. 저는 그래 이거를 더 살려고요? 그냥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더 사야 되나 네, 아니면은 맞아요. 그냥 기다려야 되나. 여기 전화하시는 분들이 맨날 그거 질문해요. 네, 저 지금 네. 7년째 똑같은 질문 드려요. 이거를 손절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네. 네, 네. 맞아요. 그 고민 제일 심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런 걸 좀 사지 마세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면 이런 일이 안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안 사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은 주식을 모르면 그냥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데 자꾸 모르면서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담 방송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잘 하게 되면은 상담 방송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니까 상담 방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 방송을 근본적으로 상담만 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안 사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일단 뭐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기업을 산 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비중이 25%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할 자금은 있으세요? 예. 이걸 매수하신 만큼 사셔야 되는데 돈이 있으세요? 매수한 것만큼은 아니 한 100주 정도만 더 사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더 산다 하더라도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예.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예. 이 기업은 최근에 이렇게 여기서 급등 나왔던 게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 때문에 급등했었는데 제가 2020년 말부터 2021년까지는 게임 관련주 사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 사라라고 노래를 불렀던 시기였어요. 그때도 게임 관련주가 안 갔거든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아무도 막 이야기 안 하고 있었고 저만 계속 밀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그때는 샀어도 되는데 지금은 사서 물려 있다면 이제 다음 시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자꾸 이렇게 돌면서 오는 거거든요. 순번이 돌아가면서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게임 관련주가 다시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올 하반기까지는 보신다면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반기까지요? 하반기까지는 그냥 가야 돼요. 네. 근데 네. 하반기까지 가서 보는데 얘를 가만히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라는 걸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네. 매수 단가를 네.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 갈수록 유리한 거 아닙니까? 예. 매수가를 낮출 그럼 거니까. 매수는 언제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왜 지금 말고 언제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얘가 언제쯤 내려갈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게 너무 티가 나는 질문이에요. 그런 게 하나하나가. 아니 이제 보통 뭐 5만 몇천 원까지 내려오고 그때 해라 아니면은 뭐 그 정도는 이제, 그 정도는 뭐 상담해서 이야기해 줄 것 같잖아요. 그죠? 예. 5만 3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 반등이 나갈지 안 네. 나갈지 몰라요. 그럼 저기서 추가 매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알아요? 몰라요? 좀 더 있어야 몰라요. 더 있어야 되겠네. 5만 원까지 몰라요. 내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거기서 추가 매수 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몰라요. 네. 4만 5천 원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러면 4만 5천 원에서 그냥 반등이 나갈지 해야 될까요? 안 계속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계속 가지고 네. 있으시다가 더 이상 안 내려간다 싶을 때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어디까지 네. 가면이 아니라 안 네. 내려간다 싶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주식 하신 지 거의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아니요, 주식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여기에가 아니라. 얼마 안 네,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빠질까요? 아는 전문가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떨어지는 거 보고 이때다 싶어 사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과 감과 그런 어떤 경험, 어떤 분석 능력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빠졌을 때 어디쯤 오면 내가 사야 되겠다는 감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고 나는 아, 이 자리가 저점인 것 같다 싶어서 저기가 저점이다 싶어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시청자님하고 매일같이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가 됐을 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하반기까지- 되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하반기까지 지금 여기서 가볼 바로 거라고요. 안 돼요. 여기서 뭐 어디까지 빠진다 이게 상담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 어떤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네, 저 이렇게 끊어버리시잖아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다 명심하시면 되는 게 지금 상담을 하실 때 어디까지 빠진다, 뭐 언제까지 빠진다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아, 이까지 빠지면 사야 되구나, 저까지 빠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라고 뭐 잡고 싶으시겠죠. 근데 주식을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투자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게 어디까지만 되면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충분히 다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고 충분히 빠질 때까지 같이 기다려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하실 때 그 정도의 매너와 그 정도의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춰주시기를 저도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T예요. SK 스케어. 스퀘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61,500원. 네, 40%요. 40%요. 네. 신규 상장 밀어, 네. 계속 미뤄왔어서 막 신경이 쓰입니다. 네,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신규 상장주는 제가 사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상장될 네. 때부터 비싸요. 네. 비싼 종목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차트도 없고 재료도 없고 회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도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런 기업을 네. 가지고 우리가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우리 연예인으로 치면 신인 등장이거든요. 신인 네. 등장했을 때 이 연예인이 얼마나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부족할까요? 신인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사시게 되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기업을 사실 때는 그 신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SK스퀘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 지금이라도- 기업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어라고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당장으로 봤을 때 뭐 49,000원짜리가 반등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저 자리에서 반등이 나간다면 다행이고 안 나간다면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는 그런 지금 위치에 서 있어요. 지금 손절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게 나을지 안 나을지 알 수가 없는 게 적어도 49,000원 반등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49,000원짜리에서 반등이 나갈까 안 나갈까를 잘 몰라요. 저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가져가는 게 유리한데 밀려 내려간다면 손절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기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전화 또 끊으실 것 같은데. 예, 지금 아니요.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런 이야기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지금 끊으실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데요. 왠지. 아니요. 49,000원짜리가 왔을 때 우리는 반등 나갈지 안 나갈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저기서 매수가 들어가주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참가자들의 심리가 저기서 살 생각이 없고 오히려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저기 무너져서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게 되는데 그 심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게 49,000원 반등이 나갈까 안 나갈까를 지금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나가면 다행이다가 되는 거고 안 나가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아요. 비중이 좀 많으시거든요. 49,000원 가서 비중을 낮추라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저기서 올라가면? 올라가나 안 가나를 보자 이 말이에요. 그 낮춰라가 초점이 아니라 모든 상담자분께 제가 부탁 하나만 진짜 하나 할게요. 손절해라. 어디까지 온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기까지 왔을 때 오나 안 오나 같이 한번 보자고요. 예. 49,000원 왔을 때 그런 판단이 말씀- 힘드시면 전화 한번 더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더 봐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저도 지금 여기서는 판단할 수 있는 건덕지가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49,000원까지 왔을 때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전화를 주셔야 되고 아니면 밀리는 걸 보고 전화를 주시면 손절을 해야 될지 안 할지를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등 나가면 아마 본전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가 있어요. 탄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무너지면 본전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죠. 아까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름길 놔두고 돌아가는 거죠. 예. 네, 여기서 반등 나오면 지름길인데 밑으로 내려가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돌아갈수록 더 늦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벌고 싶으시면은 49,000원이 밀릴 때는 손절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지름길 돌기 전에 그냥 빨리 내려서 올바른 차를 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관점 잡으시면은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건 네, 제가 봤을 땐 반등 안 나갈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잘 들고 가셔가지고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글로비스를 16만 9천원에 샀거든요. 16만 9천원에. 예, 예. 네. 비중은 41%고요. 네. 그래서 왜 안 제가 파시고 계세요? 아, 저도 목표가는 21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보고 있어야 되는지 어쩌는지 몰라가지고 좀 여쭤보려고요. 좋아진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좋아진다고 해서 더 간다는 말이 아니라 좋아진다고 네. 하니까 이까지 올라왔고 시청량이 팔기 싫죠. 예, 예. 그러니까 이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진다는 말이 또 속고 있고 이걸 듣고 그 뉴스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사주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와 있는 건데 그렇게 자꾸 예. 속는 사람들이 많을지 안 많을지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이게 주가가 더 갈까요 안 갈까요는요 그냥 사람의 심리를 맞춰주세요랑 같은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투자자들이 1,400만이 넘어가는데 그 1,400만 넘어가는 투자자들이 현대글로비스가 좋아진다는 걸 그걸 철석같이 믿고 속아가지고 사는 사람 많으면 더 올라가요. 근데 그걸 안 믿고 난 팔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설문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더 간다 안 간다를 맞추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몇 살까지 살까요? 맞출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걸 제가 지금 맞추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그런 걸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확실한 최선의 방법은요. 지금 매도하면 수익이 나요. 그쵸. 매도 안 하면요. 아직 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걸 자꾸 하려고만 하면 안 되고 확실한 걸 하려고 해야 돼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그 공중부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 날고 싶어요 막. 근데 날아보고 싶은데 안 날아진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우울증 와가지고 막 병원까지 가고 그러면서 아 하늘 날고 싶은데 안 돼 하면서 그러면 어때요?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왜 저래 싶죠? 답답하죠. 답답하죠.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한 게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맞추려고 하고 있고 불가능한 걸 자꾸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올라가는 걸 막 목표로 잡는 게 아니라 지금 21만 목표 왔는데 잡은 데서 지금 팔면 수익이 챙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네.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더 가면 더 챙기는 거고 안 가면 안 챙기는 거예요. 속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더 간다는 말은. 그러면 그쵸. 속는 사람 많네? 야 너희가 속았어? 그럼 나 23만 원 팔아줄게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떨어지면요. 알겠습니다. 20만 원까지 떨어지면 야 이번에 안 속냐? 그럼 나도 안 속아 하면서 파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주식은 속이는 게임이에요. 여기서 속지 마시고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항상 매도는 간결하게 안 속아. 따라해보세요. 난 안 속아. 따라해보세요. 난 안 속아. 저는 안 속아요. 네, 그거를 꼭 명심하세요. 어떤 뉴스가 나오든 어떤 이야기 나오든 난 안 속아 하면서 그냥 딱 쳐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톱텍이고요. 네. 그 매수가는 12,300원에 10%요. 아, 이건 어렵네요. 여보세요? 네. 네. 아, 이거는, 네. 어려워요. 매입한 지가 한 1년 정도 넘었거든요. 네, 어려워요. 기업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이거는 제가 주가가 떨어져 있는 기업과 이렇게 더 떨어져 있는 기업들을 보면요. 보통 이렇게 들고 네. 가세요, 추가매수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회사가 네. 진짜 많이 어려워요. 회사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자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4년 적자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액이 1조가 넘다가 지금 1,600억으로 완전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그래서 매출 자체가 줄었다는 거는 어쨌든 좀 안 좋겠죠, 회사 상황이. 그죠? 우리가 네네. 영업이익 주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준다는 것은 어찌됐든 외형을 키워나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가게 오픈하면 막 그 서비스도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팔아도 남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해서 매출 네. 많이 올려가지고 단골이 생기고 유지가 되면 어때요? 나중에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하겠죠. 서비스를 점점 덜 주고 네. 하다 보면, 그죠? 네. 근데 매출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치킨집으로 치면요. 100마리 치킨 주문이 들어오다가 지금 10마리밖에 주문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회사가 어때요? 많이 나빠지겠죠.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자회사 레몬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실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더 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가가 내려가다가 안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사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팔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은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튀어 올라왔을 때 올라왔으면 9,000원이든 10,000원이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손절을 할까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버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깔끔하게 정리한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가져가시다가 어느 날 급등 나오면요, 그냥 전화하지 마시고 막 9,000원이든 10,000원이든 빨리 팔아버리세요, 그냥. 그럼 혹시 그 네. 조금 그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서 약간 올랐을 때 9,000원, 10,000원 올랐을 때 팔면은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지금 머릿속으로 이미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온다고 다 확정 지어놓고 물어본 답정 넣으라고 하죠. 답은 정해놨으니까 넌 대답만 해라는 거잖아요. 9,000원에서 만약에 10,000원까지 그렇게 올라갈 되면- 걸 완전히 확실화,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추가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그죠? 네네. 예, 그거 안 올라가면 어떡하시려고요? 추가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안 좋은 기업을 비중만 더 커져가지고 더 크게 물려가지고 더 고생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중간 그러면- 상담에서 네. 뭐라고 했습니까?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뒤에 제가 올라갔을 네. 때 매도하세요. 그 말만 듣고 그럼 추가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네. 네,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정리하는 거 추천드려볼게요. 손실 나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을 몇 개 좀 더 보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10만 원대 사셨고요.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게임 관련주 하반기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블리자드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워렌 버핏도 역시나 블리자드 투자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게임 관련주가 외국에서도 장난이 아니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지금은 게임 관련주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이런 그 구조 때문에 바뀌어 있는 이 산업 구조가 역시나 게임주에는 수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빠져내려가고 있는 관점인 거지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손절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관점이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 역배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빠지다 보면 자리를 잡는 구간이 나올 텐데 저는 그게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85,000원에서 90,000원짜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면은 그때 추가매수 하는 게 맞는데 비중이 많으시니까 추가매수 없이 가져가셔서 13만 원대, 14만 원대 올라오면 매도하는 것을 보고 장기 투자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조금 못하신 분들은 아쉬운 분들도 꽤나 많이 있으실 텐데 내일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전화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장이 저는 올라올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이 밀릴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담만 보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엉터리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이 조금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워렌 버핏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투기적인 판으로 시장이 바뀌니까 안전한 종목을 찾고 사람들의 행태를 보아하니까 내가 뭘 하면 안 되는지 확실하게 깨닫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 말 뜻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